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강모, 국어로 강대강을 만드는 모임의 강사 최준성입니다. 오늘은 제5탄 고난이도 문제 제5탄 첫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지용 비에서 자습서에서는 소설의 바람이 부는 꽃샘바람으로 해석하고 붉은 잎꽃을 꽃잎으로 해석하자 설명되어 있는데 2010년의 수능 특강에서는 붉은 잎을 붉게 물든 단풍의 풍경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로 볼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는 굳이 계절적 배경을 따지면 봄비를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설의 바람이 봄비냐 아니면 회오리 바람이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의 논란은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소설의 바람이 봄비를 뜻하느냐 아니면 회오리 바람을 뜻하느냐 이것이 논점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소설이 바람, 스산한 바람인데 이것이 봄비냐 회오리 바람이냐 이게 논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댓글에 님이 뭐라고 답을 했으면 소설이 바람은 봄에 부는 차고 매서운 바람보다는 회오리 바람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이분은 소설이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다. 봄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거로 이 자료를 제공했는데 여기서 소설이 바람 이를 보면 이른 밤에 부는 차고 매서운 바람이다. 여기는 봄바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소설이 바람 2에서는 회오리 바람의 방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댓글 읽음은 소설이 바람 2가 맞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라 이거죠. 근데 댓글 읽으면 천재교육 자습서에서는 낙엽으로 본다. 낙엽으로 보는데요. 이 낙엽으로 보내는 것은 이게 여기서 뭐 갖고 낙엽을 보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붉은 잎이 여기 단풍잎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붉은 잎이 꽃잎이냐 낙엽이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쟁점이 두 개네요. 이 소설의 바람이 봄비냐 회오리 바람이냐 이 붉은 잎이 꽃잎이냐 단풍잎이냐 이거 갖고 논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답을 했으면 시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시어의 의미에 관한 문제제기인 것 같다는 얘기죠. 시어의 의미는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되 시 속의 문목과 상해에 따른 세력과 생되는 의미를 따른 함축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되 함축적 의미로 해석한다. 여기서 함축적 의미는 우리가 비문학에서 문맥적 의미겠죠. 이 문맥적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함축적 의미는 첫째 시행의 서술을 보고 함축적 의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식어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감각적 의미를 형성되는 결국 언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시어의 의미라는 것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뭘 보고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냐. 시어에가 들어가 있는 서술어 또 시어를 수식하는 수식어 그 다음 시어의 감각적 의미 이걸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재에서 붉은 잎을 단풍잎으로 해석한 것은 꽃잎이 아니라 단풍잎으로 해석한 것은 소란이라는 부사어에 주목한 것 같다는 것이죠. 소란이는 시끄럽게 뜨므로 빗물이 꽃잎에 떨어져 나기는 힘든 소리다. 그렇죠. 빗물이 꽃잎에 떨어지는 나는 소리가 시끄럽게 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낙엽에서나 빗물에 떨어져 나는 소리로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이 붉은 잎이라는 것이 소란이라는 수식어를 썼다는 얘기죠. 소란은 시끄럽게 이기 때문에 꽃잎에 떨어지는 꽃잎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빗소리가 꽃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시끄럽게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엽 정도의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시끄럽게 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왜 천지에서 그죠? 붉은 잎을 단풍잎으로 해석했느냐, 즉 낙엽으로 해석하냐는 소란이 때문에 그렇다. 시끄럽게 떨어지는 소리는 낙엽에 떨어지는 소리다. 그걸 근거로 붉은 잎을 단풍잎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자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정지용 비 자체가 중의적 의미가 많은 시인데 그 중의적 의미가 맞나요? 늘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 2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평가에서 문의 좀 건의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급히 문의 하나만 드립니다. 이중모음, 아주 이게 논란이 많아요. 이중모음을 현재 2개의 의문으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과일의 의문을 개수를 해야 될 때 와의 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이게 와야 이중모음이죠. 이 이중모음이 의문이 하나냐 2개냐 이거예요. 이게 논란이네요. 여기서의 그 문제 제기는 뭐냐면 이중모음이 의문이 1개냐 2개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댓글에 뭐라 그러면 음절 형성 방법은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모음하가 자음 하나 이런 식으로 하여 과일의 와는 모음 1개로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댓글일님이. 전 반모음 첨가 문제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규칙이 아닌 예를 둔 것을 마치 규칙이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를 왜 규칙으로 하느냐. 그죠? 그리고 반모음 첨가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요. 이게. 그래서 피어가 피여러 받는 말을 아는 것은 첨가다. 아니다. 교체다. 하나로 보면 이중모음을 하나로 보면 그냥 교체인 것이고요. 이중모음을 2개로 보면 첨가인데 이 댓글님의 얘기는 이중모음화가 되는 거는 이중모음도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첨가가 아니고 그냥 교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모음을 모음 2개로 보는 건 예외적 상황이지 이 예외적 상황을 전부로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뭐라 하면 이중모음도 반모음이 결합된 형태인 하나 반모음은 음의 별별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문으로 카운팅해야 된다. 그렇죠. 댓글의 이름은 이중모음은 모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은 변화 과정에서 축약으로 보고 의문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의문 첨가로 봐야 되는지 또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랬죠. 우리 모음 축약에서 그죠? 모음 축약이 의문이 준 거냐? 아니면 의문 첨가로 봐야 돼서 말이죠. 의문이 준 거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그냥 통째로 안 가르치고 넘어갔다는. 통째로 안 가르치는 건 뭐예요? 축약이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 축약이 그야말로 축약이냐? 아니다. 이중모음은 2개이기 때문에 모음이 줄어든 게 아니다. 축약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2님이 오와 반모음인데 반모음 자체를 의문으로 인정이 안 되니 그러니까 반모음이 또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반모음을 하나는 의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일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자는 이런 논란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합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축약이 그렇죠. 축약이 모음을 준 거냐 아니면 이중모음화 갖고 얘기죠. 이중모음화가 축약이냐 아니다. 그렇죠. 첨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의 전제가 뭐냐면 반모음을 하나로 의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온다. 이렇게 질문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냐면 와워 이런 이중모음은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해서 의문 개수를 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단 중학교 문법에서는 하나의 의문 개수로 센다는 거죠. 중학교에서는 이중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센대요. 고등문법에서 이걸 어찌 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문법에서 논란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의문 개수는 원래 중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고등시험에서 간혹 보이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을 한 개의 모음으로 볼 것이냐 두 개의 모음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속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신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죠. 수능은 문법 문제가 보기가 조이기 때문에 보기를 답을 고르는 판단 기준으로 정해서 풀면 그만인데 내신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교과서마다 입장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능은 여기 얘기하는 조건을 제시해오니 거기서 보는 입장에 따라 답을 내면 되지만 내신 문제는 정말 선생마다 다르니 대책이 없어요. 말줄임표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수능 특강에서요. 요번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 그 문법 문제 중에서 모음 축약 바다가 빠지고 모음 축약이 빠졌다는 거예요. 반모음 첨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모음화가 반모음 첨가다라고 그 수능 특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수능 특강에 그죠? 여기 이중모음화를 첨가라고 그렇게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 수특 문법에서 아직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 수특에서 다른 듯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학교마다 논란이라는 것이죠. 이중모음화가 그죠? 아니 이중모음화가 이것이 첨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음 첨가냐. 그 전제가 뭡니까?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중모음은 의문이 두 개다 라고 본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끝내면 수능 문제는 이런 조건을 제시할 때는 처리가 어렵지 않아요. 내신은 선생님을 갑으로 여겨야죠. 그렇죠? 예,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 가르친 대로 애들한테 내신 준비를 대비시켜야지 내신 문제를 맞는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님이 예외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다라고 얘기했죠. 예외 규정이 이거예요. 피어로 발음될 때 피어는 없던 모음, 반모음, 제가 정답했는데 이 반모음을 하나의 음으로 다루어 음의 수가 늘어난 거 봅니다.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피어가 피어로 발음되는 것은 그렇죠. 반모음 하나가 첨가가 됐다. 이는 피어는 없던 음이면 반모음이 첨가된 것으로서 음은 첨가로 본다. 이게 예외적인 것이죠. 이 예외적인 거를 댓글을 넣으면 전체를 보지 말라. 그렇죠? 피어가 된 것은 반모음 첨가다. 이거는 예외적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중모음은 전부 반모음 첨가라 보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전제가 뭐냐면은 이중모음은 의문이 하나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중모음이 의문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여기서 이중모음화를 그죠? 두 개로 볼 것이 하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중모음화가 첨가냐 아니다. 그냥 교체일 뿐이다.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3. 간동별에서 5장. 까마귀와 까치죠? 감정이입까지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객관적 상관문을 보시나? 이분은 뭐예요 이게? 여기서 객관적 상관문은 맞는데 감정이입까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간동별국에서 그죠?
궁왕대고태의 오작이 지적이니 이 부분이죠. 오작이 지적이니 이 부분이 감정이입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라고 답변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화자의 마음을 담는 대상 즉 의탁투영의 대상이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라는 점. 이런 객관적 상간물은 화자의 마음을 담아보는 대상 즉 그렇죠. 홍당이 심으면 몇 번을 가려서 뽑아 님에게로 보낸다. 이 부분이죠. 그때 이 멤버들이 화자의 마음을 담아보냈다. 그런 것이고 기원과 소망에 대해서 정업사에서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쳐다오. 이래서 이때 달이 기원과 소망의 대상이고요. 화자의 분신, 화자 변신은 저 삼인곡, 송민곡에서 나오죠. 그래서 삼인곡 보면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그죠? 끝까지 님을 사랑하겠다. 뭐 그런 부분. 또 송민곡에서 뭐 나는 나골에 대해서 님의 방에다 빛을 비추겠다. 이때 범나비, 나골이 그죠? 화자의 분신, 변신이 되죠. 감정이입 대상. 이 개가정 상관물을 분류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이입이 성립하려면 대상과 화자의 처지와 정서가 동일해야 됩니다. 정서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인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의인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작이 지저린다고 했으므로 의인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작이 운다라고 했다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작은 화자의 무상감을 잡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점 감정이입이라고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의 그 하위 항목으로서 감정이입이 있다, 즉 상하관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관계대 객관적 상관물은 되지만 그렇죠. 감정이입은 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그죠? 감정이입이 되려면 객관적 상관물에 의인화가 일어나는데 의인화가 안 일어났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질문자가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정이입은 무리죠.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댓글님이 질문자님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의 인멸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질문한가요? 아닌데요. 내가 볼 때 질문자님은 객관적 상관물에 하향모로서 감정이입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질문한 거예요. 매니저 택결처럼 감정이입물은 객관적 상관물은 하나인데요. 뭐가 그렇게 질문한 건데. 그러니까 이님이 댓글이한테 감정이입까지 질문하신 걸 봐서 객상은 맞는데 그중 감정이입을 보느냐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댓글이님은 질문자가 객관적 상관물은 맞지만 감정이입까지 되느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 답변을 달고 있어요. 이게 질문자가 댓글이님 맞습니다. 감정이입은 아닌데 감정이라고 고고쌤이 설명하셨다고 해서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4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가 답이 1과 4라고 답을 하는데 4번이 좀 타박타박까지 줄이 그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배추잎 같은 발소리는 지친 발소리인데 맞습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분은 생동감의 개념 정의가 좀 완전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배추잎 같은 발소리가 생동감이 있는 표현이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열무 30단을 달고 시장에 가는 우리 엄마, 이거 기염도의 엄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배추잎는 발소리, 이것이 생동감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줄 기억에 그 배추잎 같은 발소리죠. 설명을 옳은 거로 두 가지 고르시오. 답이 1번 사과죠. 시적 과제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1번 맞습니다. 근데 1번은 이해하겠는데 4번이 왜 답이냐 이거예요. 이게 감각적 심상, 감각적 이미지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청각이죠. 청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야 하고 있습니다. 나는 4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배추익교를 발설했죠. 청각적 이미지가 왜 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질의한 거예요. 자, 답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네요. 제가 알기로 문학에서 생동감이라는 거는 독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가 저거 이 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생동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보세요. 생동감을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동감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 기법이 있느냐 없느냐, 생동감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것이지 네가 생동감을 느끼니? 라고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화자의 감정을 감각적 이미지나 상승적 이미지, 생성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나 그 생성 이미지 이로 표현했거나 의성어, 의태어, 사투리, 비속어를 구사할 때 생동감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제 얘기는 감각적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의성어, 의태어, 사투리, 비속어도 이런 표현급이 있을 때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논란이 생기죠. 장군 단선화와 히읗 탈락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나는 요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나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나가 안나로 발음하는 거는 장군 단순하다. 안소 이거는 그죠? 여기가 시옷이 된소리 현상이 일어났네요. 이것도 시옷 탈락이라는 거예요. 장군 단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번 질문은 똑같이 니은이 히읗이고 히읗이 빠진 건 공통인데 안나는 왜 장군 단순하고 안소는 왜 히읗 탈락이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니은이 히읗이야. 그래서 히읗이 다 빠졌어. 그런데 안나는 왜 장군 단순하야? 안소는 왜 히읗 탈락이야? 이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얘기하면 안소는 안소가 되는 거는 니은 미음 뒤에 그죠?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읒지요. 그리고 구두사장은 된소리 대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소가 안써 된소리가 된 것은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와서 된소리가 된 것이다. 즉 이분 얘기는 장군 단순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시읒이 빠지고 니은과 시읒이 만나서 안써 된소리가 된 거라 이 얘기해요. 안나를 자단으로 장군 단순화를 보고 안소를 자단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감반체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탈락했는데 시읒을 그렇죠. 이분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요 안소 있잖아요. 안소. 이거 안소. 이것이 장군 단순화냐 히읗 탈락이냐 이게 논점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가 안소로 발음되는 것이 이것이 히읗 탈락이냐 장군 단순하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댓글 1님은 안소가 되는 거 이거 히읗 탈락이 아니라 장군 단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1님이 안나는 장군 단순화, 안소는 자단 후 장군 단순화 후 어감에서 니은에 된소리가 되게 아닌가요? 히읗 탈락은 나은 경우가 아닌가요? 댓글 2님은 댓글 1님과 의견이 같네요. 안소는 장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안소가 히읗 탈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된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소를 장군 단순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히읗 탈락을 주장하는 사람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소가 일단 히읗 탈락이 일어나서 안소가 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가 일어나서 안소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요게 이제 된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음군 단순화를 주장하는 이게 안소가 얘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안소가 자음군 단순화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히읗 탈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소가 니은 히읗과 시옷이 만나갖고 안소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이 탈락하고 안소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된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히읗 탈락이 일어났다는 이거 갖고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댓글이 1, 2하고 2는 의견이 같아요. 이거란 얘기죠. 이게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뭐라고 질문했으면 댓글이 저도 이거 어찌해서 난감해서요. 세비 꼭 찍어서 자단이 아니야. 자음군 단순화가 학교에서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학교에서는 히읗 탈락이다라는 것이죠. 히읗이 수로 발음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댓글 1님 질문자님 표준학과 12학기 2학과 4학기 차이네요. 이렇게 표준발음법 12학기 2와 4의 차이다. 요거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올렸으면 아래 규정대로라면 안나는 다음군 단순화 안소 이 안소는 히읗 탈락이 규정대로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 봐보세요. 니은 히읗이 여기 나오네요. 니은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 시옷을 쌍시옷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게 나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니은 뒤에 시옷은 된소리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이거대로라면 히읗 탈락이라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이 규정대로 하면 선생님이 이거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 사람이 뭐라고 대표면 자음과 단순화 음끝이 일어나는 조건은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어마라고 자음화가 모음을 실질적 형태소 앞에서는 자음과 단순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소가 이 사람은 댓글 3님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음군 단순화. 댓글 3님도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건데 여기 이 규정이 이게 나와요. 이게 니은 히읗 때 히읗이 결합되는 거는 시옷을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된소리가 먼저 된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니은 히읗이 시옷을 만나갖고 된소리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읗이 탈락하고 안쏘가 됐다. 이 규정대로라면 히읗 탈락이 맞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쏘가 장군 단순화입니까? 아니면 히읗 탈락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가능하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